이상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서아람 글, 안병현 그림. 라곰스쿨. 퐁퐁 비눗방울 쉐이크. 할머니! 할머니! 어디 있어? 지훈이는 애타게 외쳤다.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다. 할머니가 혼자 돌아다니다가 차에 치이기라도 하면 어쩌나. 자꾸 안 좋은 생각만 떠올랐다. 할머니다! 지훈이는 걸음을 우뚝 멈추며 반갑게 소리쳤다. 투명한 유리문 너머로 할머니의 구부정한 어깨와 뽀글뽀글한 머리가 보였다. 엄마는 할머니를 모시고 미용실에 다녀올 때마다 요상한 파마를 시켜놓고는 했다. 지훈이가 그건 할머니 취향이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도. 할머니, 거기서 뭐해? 지훈이가 할머니를 향해 뻗은 손은 유리문에 가로막히고 말았다. 지훈이는 벽 위쪽을 올려다보았다. 자동문 위쪽에 불쑥 튀어나온 카메라, 그리고 프린터로 출력한 것처럼 가지런한 글씨에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웃는 얼굴을 보여주면 문이 열린다고? 잠시 뒤로 물러나 가게를 살펴보았다. 하늘색과 분홍색으로 알록달록하게 칠한 가게 위에는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차양이 쳐져 있었고, 그 위에는 소프트 아이스크림 모형이 고개처럼 아슬아슬하게 얹혀 있었다. 할머니는 길을 헤매다가 저걸 보고 안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지훈이는 카메라를 올려다보았다. 크게 웃으려고 애썼지만 할머니 걱정이 앞서다 보니 어색한 미소만 지어졌다. 다행히 문이 열렸다. 아빠! 가게 안으로 들어선 지훈이에게 할머니가 달려왔다. 할머니는 지훈이의 어깨를 잡아 흔들며 좋아했다. 정말로 보고 싶고 기다리던 아빠를 만난 어린아이처럼. 아이 참 할머니, 그렇게 부르지 말랬잖아. 내가 어떻게 할머니 아빠가 돼? 지훈이가 얼굴을 찡그리며 핀잔을 주자 시무룩해진 할머니가 두 팔을 축 늘어뜨렸다. 지훈이네 가족은 오래전부터 할머니와 함께 살았다. 사업하느라 늘 바쁜 엄마 아빠를 대신해 할머니는 지훈이의 아빠이자 엄마, 형이자 누나, 선생님이자 친구가 되어주었다. 어린 시절에는 아예 할머니와 같은 방을 쓰면서 밤마다 할머니 품에서 호랑이와 곶감 이야기를 들으며 잠들고는 했다. 지훈이가 그 누구보다 사랑했던 할머니가 5년 전 어린아이로 변해버리고 말았다. 처음에는 열쇠나 지갑을 어디에 두고 왔는지 기억하지 못하셨고, 나중에는 지훈이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셨다. 지훈이는 할머니가 똑똑해지도록 책을 열심히 읽어주기도 하고 같이 구구단을 외기도 했지만 할머니의 상태는 나날이 나빠지기만 했다. 엄마 아빠 말에 따르면 할머니는 절대 나을 수 없는 병에 걸렸다고 했다. 그 병은 기억을 갉아먹고 삼켜버린다고 했다. 자, 얼른 가자. 엄마가 걱정해. 지훈이는 할머니의 손을 잡아 끌었다. 그런데 할머니가 제자리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다. 왜 그래? 지훈이가 묻자 할머니는 말없이 눈동자만 굴렸다.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원래 새 모이만큼 드시던 할머니는 어린아이가 되고부터는 엄청나게 많이 드셨다. 밥 먹는 것도 간식 먹는 것도 잊어버린 채 아무것도 못 먹어 배가 고프다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우셨다. 어떤 게 먹고 싶은데? 할머니는 우물쭈물하면서 맞은편 선반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선반에는 슬러시 기계와 비슷하게 생긴 기계가 10대 정도 쭉 들어서 있었다. 투명한 유리 뚜껑을 통해 안에서 윙윙 소용돌이 치는 아이스크림 쉐이크가 훤히 들여다 보였다. 쉐이크 기계마다 서로 다른 색깔의 쉐이크가 들어 있었는데 색깔을 보고 맛을 짐작할 수 있었다. 초콜릿, 딸기, 바닐라, 멜론, 오렌지, 블루베리, 파스타치오, 녹차, 단팥까지. 저거 비싸 보이는데. 가자, 할머니. 지훈이는 할머니 손을 잡아당겼다. 할머니는 끌려가지 않으려고 선반을 붙잡고 버텼다. 어린아이가 되면서 할머니는 고집도 세졌다. 돈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도 돼. 어디선가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지훈이는 할머니 손을 꼭 잡은 채로 벽에 붙은 스피커를 올려다보았다. 사람이 아닌 기계에 대고 말하려니 조금 어색했다. 카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잘하는 것 하나쯤은 있겠지? 잘하는 거요? 사람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너만의 재주. 지훈이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지훈이는 재밌는 편이 못 됐다. 재치 있는 농담도 할 줄 몰랐고 텔레비전이나 유튜브에 나오는 개그맨 흉내도 못 냈다. 고민하던 지훈이에게 뭔가가 떠올랐다. 아! 지훈이는 바지 뒷주머니에 꽂아두었던 연필을 꺼냈다. 그리고 엄지, 검지, 중지 사이에 연필을 끼우고 휙휙 돌리기 시작했다. 그냥 돌리기만 하는 게 아니었다. 회전하고 있는 펜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다른 손가락으로 옮기기도 하고 펜을 손목으로 보냈다가 미끄러지기 직전 재빨리 낚아채기도 했다. 지훈이가 제일 자신 있어 하는 펜 돌리기 고개였다. 이야, 넌 그걸로 국가대표 해도 되겠다. 정말요? 기분이다. 원하는 게 있으면 전부 가져가. 전부는 필요 없어요. 저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지훈이는 할머니가 먹고 싶어한 쉐이크를 가리켜 보였다. 그러자 스피커는 기쁜 듯 말했다. 탁월한 선택이야. 저 풍풍 비눗방울 쉐이크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남태평양의 보석 같은 섬 타이에서 독점 생산한 바닐라 빈으로 만든 아이스크림에 미국 MIT 공대의 마이클 더글러스 박사가 평생의 연구 끝에 찾아낸 얼음 반 공기 반의 완벽한 조합으로 빚어낸. 지훈이는 쉐이크 기계로 다가가 할머니가 좋아하는 단팥 맛을 골랐다. 은가루를 뿌린 것처럼 신비롭게 반짝이는 하얀 컵을 기계 입구에 갖다 대고 손잡이를 힘주어 잡아당겼다. 그러자 잔잔한 연보랏빛에 검은 점 같은 파달갱이가 섞인 단팥 쉐이크가 넘칠 듯 풍성하게 흘러나왔다. 쉐이크에 두꺼운 빨대를 꽂아 할머니 손에 조심스럽게 쥐어주었다. 넌 안 먹니? 전 괜찮아요. 할머니만 드시면 돼요. 그러지 말고 한 컵 맛보는 게 어때? 오픈 기념 선물이라고 생각해. 스피커는 지훈이에게도 쉐이크를 권했다. 사실 지훈이도 먹기 싫은 건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먹고 싶어 침이 꼴깍꼴깍 넘어갈 지경이었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물론이지. 착하고 예의 바른 꼬마 손님께서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이야말로 나의 기쁨이자 행복이니까. 그럼 감사히 먹겠습니다. 지훈이는 네 번째 기계를 골랐다. 큼직한 멜론을 냉장고에서 막 꺼내 반으로 갈랐을 때 보이는 속살과 똑같은 색의 쉐이크였다. 기계 안에서 소용돌이처럼 돌고 있었는데도 컵에 담자 위쪽은 밝은 노란색을, 아래쪽은 옅은 연두색을 띠며 색이 달라지는 것이 신기했다. 지훈이는 빨대를 꽂을 틈도 없이 한 모금을 후루룩 마셨다. 진한 바닐라 맛 가운데에서 우유의 짙은 풍미와 멜론의 상큼한 맛이 춤추듯 한데 어우러졌다. 보통의 아이스크림 쉐이크를 먹을 때 느껴지는 인위적인 단맛과 느끼함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짜릿할 만큼 부드러운 목넘김에 이제 막 갈린 얼음의 청량함이 마지막을 장식해 자꾸만 더 먹고 싶은 충동을 부추겼다. 생일과 어린이날과 크리스마스를 한데 합쳐 쉐이크로 만든다면 꼭 이런 맛일 것 같아. 지훈이는 입안에서 뭔가 톡 터지는 것을 느꼈다. 탄산음료의 거품과 비슷하지만 그보다는 크기가 컸다. 혓바닥을 부드럽게 간지르는 감촉이 기분이 좋았다. 이거 버블인가요? 버블티 쉐이크인가요? 후후, 그보다 훨씬 특별한 거야. 스피커는 비밀을 알려주지 않았다. 지훈이는 할머니 손을 잡고 가게를 나왔다. 할머니는 입맛을 쩝쩝 다시며 아쉬운 듯 계속 뒤를 돌아보았다. 할머니, 쉐이크 맛있었어? 응, 정말로 맛있네. 고마워, 우리 강아지. 어? 지훈이는 화들짝 놀랐다. 할머니, 나 알아보겠어? 뭐 그런 걸 물어봐. 하나뿐인 우리 손주 지훈이도 몰라볼까 봐. 지훈이는 너무 기쁜 나머지 할머니를 덥석 끌어안았다. 주저없이 지훈이를 마주 안아주는 할머니의 두 눈은 또렷하고 맑았다. 오랫동안 잠자다 깨어난 숲속의 공주처럼. 지훈이는 할머니와 함께 집으로 갔다. 지훈이 왔니? 할머니 모셔왔어? 어디 계셨니? 엄마는 휴대폰을 손에 든 채 현관으로 달려나왔다. 할머니는 신발장 위에 붙은 거울을 빤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아이고, 내 머리꼴이 왜 이래? 할머니는 옆집 푸들털처럼 뽀글뽀글해진 머리를 못마땅하게 바라보며 혀를 쯧쯧 찼다. 지훈 엄마야, 내 머리가 언제 이렇게 됐니? 네? 어머니, 저 누군지 아시겠어요? 응? 내가 널 왜 몰라? 할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 엄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장난스럽게 씩 웃었다. 우리 예쁜 둘째 며느리 예진이. 근데 오늘 얼굴이 부었네. 어제 또 야식 먹고 잤구나. 어머! 엄마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 바람에 떨어진 휴대폰이 바닥에 대구르르 굴렀다. 엄마는 휴대폰을 주워 곧바로 아빠에게 연락했다. 아빠는 퇴근하자마자 불이 나게 달려왔다. 엄마가 사람을 알아본다고? 그럼 나도? 상훈이, 우리 작은 아들. 너 10살 때까지 이불에 오줌 싸서 사람들이 어디 모자란 애 아니냐고 그랬는데. 으악, 엄마! 그만!
애가 듣는데. 아빠는 깜짝 놀라 지훈이의 귀를 막는 신용을 했다. 믿기지 않는다는 듯 웃는 아빠의 눈에 촉촉하게 이슬이 고여 있었다. 지훈이도 이 기적이 믿어지지 않았다. 밤이 되었을 때 지훈이는 베개를 안고 할머니 방문 앞을 서성거렸다. 엄마가 그 모습을 보고 한마디 했다. 지훈아, 할머니는 푹 쉬셔야 해. 주무시는 거 방해하지 마. 방해는 무슨, 우리 지훈이가 같이 자면 할머니도 좋지. 방에서 나온 할머니가 지훈이를 품 안으로 덥석 안고 가면서 말했다. 그날 지훈이는 오랜만에 할머니가 해주는 이야기를 들으며 잤다. 이제 호랑이와 곶감 이야기는 시시해졌지만 귓가에서 잔잔히 울리는 할머니 목소리가 더없이 좋았다. 할머니만 변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건 그 다음 날 학교에서였다. 아, 내일 쪽지 시험 범위 안 적어놓았다. 망했네.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 화요일에 본다고 하셨어. 범위는 27쪽부터 35쪽 중간까지. 지훈이의 말을 들은 아이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다. 지훈이도 시험 범위를 필기해 놓지 않은 건 마찬가지였다. 그런데도 자연스럽게 기억이 났다. 으아, 또 고기 감자 조림이야. 이거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나왔던 건데. 우리 교장 선생님 감자 농사 짓나 봐. 아니야. 지난주 지지난주에는 감자 조림은 안 나왔어. 지난달 5일하고 27일에 한 번씩 나왔지. 그리고 교장 선생님 취미는 물고기 키우기야. 학기 초 애국조례 때 말씀하셨잖아. 지훈이의 기억력은 확실히 좋아졌다. 그렇다고 공부를 잘하게 되진 않았다. 지훈이가 세세하게 기억하는 것들은 지식이 아닌 일상적인 것들이었다. 시험 범위가 어딘지는 떠올라도 교과서 내용까진 떠오르지 않는 시기였다. 집으로 돌아온 지훈이는 온 거실에 풍기는 고소한 기름 냄새에 기분이 좋아졌다. 앞치마를 두른 할머니가 부엌에서 빼꼼 고개를 내밀었다. 지훈이 왔니? 얼른 와서 먹어라. 우와! 식탁에는 할머니표 음식들이 끝도 없이 차려져 있었다. 떡갈비, 김치 부침개, 보쌈, 디저트로 직접 튀긴 도너츠와 고구마 튀김도 있었다. 어머니도 참, 이거 다 먹으면 지훈이 배 터져요. 샤워하고 나온 엄마가 식탁을 보고 기겁했지만 지훈이는 몽땅 먹어치울 수 있을 것 같았다. 저녁을 다 먹은 지훈이는 할머니 무릎에 누워 함께 텔레비전을 보았다. 할머니가 정성껏 붙여주는 부채바람이 뺨에 와닿았다. 지훈이는 할머니의 치마를 잡아당기며 어리광을 부렸다. 할머니가 돌아와서 너무 좋아. 돌아오다니, 할머니가 우리 지훈이 두고 어디 다녀오기라도 했어? 지훈이는 할머니가 다시 어린아이가 되어버릴까봐 불안했다. 그러나 할머니의 기억은 반대로 점점 또렷해졌다. 지훈이는 미처 알지 못했다. 기억력이 좋은 게 꼭 좋지만은 않다는 것을. 상훈아! 상훈아! 할머니가 다시 어른이 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할머니는 갑자기 거실로 뛰쳐나와 지훈이의 아빠를 다급하게 찾았다. 아빠가 얼른 다가가자 할머니는 아빠를 붙잡고 울부짖었다.
기훈이가, 기훈이가 사고를 당했대.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니? 엄마, 형은 옛날에 아빠의 형, 그러니까 큰아빠는 지금의 지훈이만한 나이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에 치여 돌아가셨다고 했다. 할머니가 그 슬픔을 다 이겨내는 데는 무척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아빠는 그렇게 말했었다. 그런데 기억을 되찾게 된 지금 할머니는 그 모든 슬픔을 처음부터 다시 겪게 된 것이다. 기훈아, 내 소중한 아들. 엄마는 어떻게 하라고? 할머니는 방에 틀어박혀 버렸다. 말수도 급격히 줄었다. 동그만이 무릎을 끌어안고 허공만 멍하니 쳐다보다가 갑자기 흐느끼곤 했다. 지훈이 나이에 7배를 살아온 할머니에게는 힘든 일, 괴로운 일, 원망스러운 일, 잊고 싶은 일들이 끝도 없이 떠오르는 것 같았다. 어느 날 할머니는 목욕한다며 욕실로 들어가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다. 지훈이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욕실 문을 두드렸다. 할머니, 뭐해? 나 안으로 들어간다. 지훈이는 문을 열었다. 할머니는 옷을 모두 벗은 채 욕조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내가 머리 감겨줄까? 한 번은 할머니가 하도 졸라서 지훈이가 머리를 감겨준 적이 있었다. 그때 할머니는 간지럽다며 까르륵 까르륵 웃고 천진난만하게 좋아했다. 지훈이는 샤워기를 들고 할머니의 머리를 적시기 시작했다. 손가락에 샴푸를 짜서 할머니 머리채에 골고루 묻히는데 뭔가 이상한 게 보였다. 이게 뭐지? 무지갯빛 기포들이 할머니의 머리카락 사이사이에 쏙쏙 숨어 있었다. 흐릿하게 반투명한 그것은 꼭, 그러니까 비눗방울 같았다. 비눗방울에 바짝 얼굴을 갖다 대고 관찰하던 지훈이는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비눗방울 속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영상이 보였다. 이거 혹시 할머니의 기억? 지훈이는 이상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먹었던 쉐이크가 떠올랐다. 이름이 분명 퐁퐁 비눗방울 쉐이크라고 했다. 그 쉐이크를 먹고 할머니가 잊은 기억들이 비눗방울이 되어 날아와 앉은 것 같았다. 전에는 할머니 병이 낫기만 하면 무조건 행복할 줄 알았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할머니와 병원에 다녀온 엄마 말에 따르면 할머니의 병은 그대로라고 했다. 그냥 기억력만 좋아진 거라고. 거기에다 우울증도 생겼다고 했다. 적어도 할머니가 어린아이였을 땐 마냥 행복해 하셨다. 생일이 언제냐고 여쭤보면 늘 오늘이라고 하셨다. 어린아이가 된 할머니에게는 매일매일이 생일이었다. 엄마가 시루떡을 해주고 아빠는 닭 한 마리를 통째로 삶아줄 거라며 눈을 반짝반짝 빛내곤 했다. 나보다 할머니가 행복한 게 중요해. 지훈이는 비눗방울을 손끝으로 톡 터뜨렸다. 방울은 사라졌다. 지훈이는 그렇게 할머니의 기억을 하나하나 지워나갔다.
할머니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는지 지훈이에게 물었다. 뭐해? 응, 아무것도 아냐. 지훈이는 간절히 생각했다. 할머니와 자신의 행복한 기억만을 골라서 남길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고. 그러나 그건 불가능했다. 괜찮아. 할머니가 잃어버린 기억은 내가 영원히 간직하면 되니까. 할머니의 은회색 머리카락 사이사이에 숨은 비눗방울들은 무척 아름다웠다. 보석 같았다. 지훈이는 눈물이 날 만큼 슬펐지만 할머니가 다시 행복해지길 빌면서 비눗방울들을 터뜨렸다. 도대체 몇 개나 터뜨렸을까? 머리카락 사이를 열심히 헤집어도 비눗방울이 보이지 않게 되었을 즈음 지훈이는 할머니가 옷을 입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할머니, 춥진 않아? 괜찮아요, 아빠. 할머니는 지훈이를 올려다보며 해바라기처럼 환하게 웃었다. 지훈이는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구박하지 않았다. 그저 행복한 어린아이가 된 할머니를 내려다보며 같이 웃어줄 뿐이었다. 할머니는 그로부터 3년 후에 돌아가셨다. 지훈이가 생일 선물로 사준 삐삐머리 인형을 품에 꼭 안은 채 웃는 얼굴로 잠자듯 평화롭게 가셨다. 20년 후 지훈이는 의사가 되었다. 여전히 기억력은 좋았지만 성적과는 상관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였다. 지훈이는 할머니처럼 알츠하이머 병을 앓는 노인들이 모여있는 병원으로 갔다. 그들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기억을 되살려보라고 강요하지는 않았다. 때로는 망각이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잘 알았기 때문에. 영수증.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할머니의 기억을 되돌리고 싶어요. 최지훈. 남. 초등학교 5학년. 구매 감사합니다.